설명해 줄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과 고등학교 때 지금 배우는 도형의 다른 점이 뭔지 설명을 해줄게. 시간이 많으니까 난 이래서 선행 수업하는 게 좋아. 바쁘지 않아서. 천천히 하자,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려나? 유클리드 들어봤죠? 수학. 자, 유클리드 기하라고 부르는 것과 해석 기하라고 불러요. 뭐냐면은 유클리드는 원래는 어땠냐면은 우리가 기하, 도형이라고 하는 게 유클리드 기하라고 해서 이제 기하학, 즉 도형을 집대성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구였더라? 이름을 까먹었다. 누구의 제자였더라? 아이씨, 돌머리가 돼가지고 다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집대성을 했는데 그게 유클리드 기하예요. 그 전까지는 도형에서 나오는 특징들이 닮음을 찾고 엇각을 찾고 동의각을 찾고 이러면서 도형의 특징들을 찾아 나갔던 거야. 그게 유클리드 기하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우던 도형이에요. 그러면 해석 기하라고 하는 건 누구냐? 뭐냐면은 데카르트죠. 수학자이자 철학자 데카르트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동안 나왔었던 도형들을 어디에다 좌표 평면에다가 올렸던 거야. 좌표 평면에다 올렸더니 그 전에 닮음이나 막 이런 거 가지고 찾아서 막 찾아놨던 도형의 성질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을 평면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면 좌표에서부터 직선, 원, 여러 가지 도형들의 특징들을 어떻게 찾아나가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해석기하야. 해석기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평면에서 평면 좌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1차원적으로 알아야 되는 1차원. 뭐죠?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에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자, 먼저 0이 있었다라고 치자. 0이 어디 있던 상관은 없어요. x1이라고 하는 좌표가 있었고 x2라고 하는 좌표가 있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x2-x1이라고 하죠. 근데 선생님 누가 더 큰지 모르게 우리가 얘가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x1, x2 또는 a, b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x2-x1인데 x2가 클 수도 있고 x1이 클 수도 있고 누가 더 큰지 몰라서 절대값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양수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왜 거리를 d라고 갖다 쓰냐면 distance에 d자를 갖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근데 우리가 얘는 1차원이고 2차원 평면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정의야, 약속이야.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정의를 내릴까라고 해서 약속들을 여러분들 배우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여기에 x1이라고 하는 자, a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요. 여기에 b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a점의 좌표가 A점의 좌표가 만약에 x1, y1, B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 중학교 때 배울걸? 배워요.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점의 좌표가 x1이에요. 요 점의 좌표가 x2예요. 여기가 y1이고요. 여기가 y2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어요. 근데 삼각형 만드는 거 이거 기본 원리는 설명해 주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좀 전에 배웠죠? x2-x1의 절대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요 점 여기 요 간격은 당연히 이 길이하고 같을 테니까 여기의 길이는 y2-y1 그냥이 아니고 절대값 씌우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 d1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거리 구하는 공식은 딱 두 개밖에 없어. 아까 대단원, 1단원 막 되게 많았잖아. 좌표 평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다 배우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
D1이라고 해서 구별 지을게요. D1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우리가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면 돼. 피타고라스.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루트. 요것의 제곱이야. 절대값 x2-x1의 제곱이에요. 근데 어차피 제곱되면 양수가 되니까 절대값을 그냥 소괄호로 바꿔줘도 괜찮아요. 다음 y2-y1의 절대값의 제곱이 돼요.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그냥 공식이야. 되게 쉽죠? 두 점 사이 거리.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안다라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에서 자, 여기 문제 잠깐 보자. A점의 좌표는 3,A,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가 되도록 A점은 어디일까? 그러한 A를 모두 구하여라 라는 얘기예요. 잘 봐봐. 문제를 그냥 푸는 건 공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이해를 이렇게 할게. 자,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요. B점.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예로부터 2루트 5가 되는 거리가 자, B점으로부터 2루트 5가 되는 점들은 졸라 많아요. 되게 많아. 얘네들이 전부 다 거리가 2루트 5만큼이 되는 점들이야. 근데 이 점들 중에서 누굴 찾으래? 3,A가 되는 점을 찾으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2니까 3은 대략 얘보다 약간 왼쪽에 있겠지. x는 3이라고 하는 좌표가. 그쵸? 그래서 아마 두 개가 나올 것 같아. 3, 잠깐만. 오이씨, 오른쪽에 있지. 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3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3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A점의 좌표는 두 개가 있을 것 같아. 자, 구해보자. 공식. 이 루트 5는 좀 전에 배웠던 공식대로 해보자. 공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X좌표끼리 빼세요. 선생님, 얘한테서 얘 빼야 돼요? 얘한테서 얘 빼야 돼요? 너 편한 대로 빼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될 거거든.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4죠. 그 다음 A에서 2 빼세요. 뭐 2에서 A 빼도 되는데 이게 연산실수가 적겠죠? 그래서 A를 구하시면 돼요. 양변 제곱할게요. 4, 5, 20, 4, 4, 16,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A제곱 마이너스 4A는 0. 그래서 A는 0 또는 4야. 무슨 얘기냐? 요 점이 3,0이고 요 점이 3,4가 되는 점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자, 다시 문제 읽어볼게. A, B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가 되도록 하는 3,A에서의 A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볼 때 머릿속으로 기하적으로 생각이 들어야 돼. 잠깐만. 3,A가 대략적으로 어디 있을까? 라는 연상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런 거. 지금 완전 기초 배우는 거야. 완전 기초 배우는 거야.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가지고 뭐 다른 것도 구할 수 있게끔 연습이 돼야 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무시해서 미안한데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맞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유형이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다양하지 않아요. 유형도 다양하지 않고 물론 어려운 문제들은 선생님도 되게 어렵더라고.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내신이나 등수까지 받는 데에는 문제집 한 권을 열심히 풀면은 그냥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와. 나도 선생님이지만.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가 않거든,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순차적으로 레벨을 올려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고1 과정까지는 애들이 대부분 끝내고 고1로 들어온다고.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고2 과정을 너희들이 개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고2 과정을 개념을 할 때는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개념을 이런 거 잘 안 써요. 개념센 이런 것도 잘 안 써요. 개념센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플 교과서를 쓰는 이유가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레벨을 올려서 내신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과 마플 교과서가 난이도가 높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 간격이 머니까 그래서 개념 원리는 나는 안 써요. 절대 쓰지 않아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 다 개념 원리 하실 거야. 선행할 때만 써요. 선행할 때는. 왜?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야 되니까. 고등 내신 문제를 여러분들 아마 이번 겨울 수업부터는 접하게 될 거야. 이번 겨울 수업부터 우리 학원에서는 이 근처 고등학교들 내신 문제들 있잖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매번 시험 시키거든. 여러분들 고1 내신이 제일 중요하거든.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해. 너희들 이번 교육 과정에선. 그러니까 너희들부터는 지금 고2, 3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고3 내신이 가장 내신을 끌고 간다면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반영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고1 과정을 내신으로 환산하는 것과 고2 과정, 고3 과정 내신 비율이 다 달라요. 자, 보자.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너희들 이거 좌표가 머릿속에 잡혀야 되거든? 머릿속에 좌표 평면을 그리세요. Y축 그리고 X축 그리고 머릿속에서 점을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럼 3,2는 어디 있을까? 3,-2는 아래쪽에 있을 것이고 2,A는 당연히 2, X좌표가 2인 라인 쪽에 있을 것이고 6,1은 오른쪽으로 6칸 가서 위로 한 칸 올라간 지점에 C점이 있을 거야. 일단 문제부터 풀고 나서 선생님이 이게 뭔가 보여주도록 할게. 3,-2.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A, B, C점에 대하여 A, B의 길이와 B, C의 길이가 같다일 때 A 값을 구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길이가 같다 등식을 풀 때는 양변을 제곱해서 쓰겠습니다. 왜? 어차피 루트는 루트이다라는 방정식을 풀 때에는 제곱을 해서 같다라고 하는 등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가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쌓이거든? 이런 것들은 시중 교재들에 없는 내용들이야.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수능에 가까워져서 고3 때 완성이 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A는 B이다라는 말과 A제곱은 B제곱이다가 항상 둘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2 대수 과정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명제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명제에서. 최종 3단원 있었죠. 명제. 거기서 배우실 거예요. 얘랑 같지 않아요. 왜? A제곱은 B제곱이다라는 말은 A는 B이다. 또는 A는 누구랑 같을 수도 있죠. 마이너스 B랑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항상 같은 건 아니야. 근데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 누구냐? A도 B도 양수인 경우에는 둘이 같아져요. 둘이 같아지는 거야. 근데 지금 뭐예요? 루트와 루트를 제곱해서 선생님이 풀 거죠. 그래도 되는 이유는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도 되는 이유는 루트 이거 안쪽이 다 뭐냐면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풀 거예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가야 돼. 그래 봐봐. 자, 처음이니까 그냥 루트 갖다 쓸게요. 루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무 놈이나 편하게 빼세요. 3 빼기 2 해도 되고요. 1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뒤에 건 얘 빼기 얘로 하자. 그러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는 bc 길이의 제곱이에요. bc 루트 6-2 4, 4, 16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근데 루트를 없앨 거야. 양변 제곱했다. 풉시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7 a제곱 a제곱 6a 12 그래서 a는 2예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나중에 써먹게 돼. 실제로 요걸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무엇을 찾아라 했을 때 요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될 거야. 뭔지 잘 봐봐. A점의 좌표가 3,-2라고 하는 점이 있었다라고 치자. 자, C점의 좌표가 6,1이라고 하는 C점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A, B의 길이와 B, C의 길이가 같은 점은요. 평면 전체야. 2차원이야. 평면에서는 A, C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이 있거든. 누구냐면 얘네들이야. 얘네들은 전부 다 A까지의 거리와 C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이야. 누구냐면요. 직선 AC의 수직 2등분 직선이에요. AC의 수직 2등분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 길이가 전부 다 같아요. 전부 다 같은 애들이야.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누굴 구하래? 2,A를 구하래. 그래서 2,A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그림이 좀 그렇다. 자, 아무튼 여기 어딘가 하여튼간 요 왼쪽에 있어요. 여기 2,A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됐죠? 사실 뭐 보면 어떻게 찾아도 될까? 어떻게 찾아도 될까? 방금은 그냥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건 맞아. 하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겠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을까? AC의 A점과 C점의 수직 2등분 직선을 찾을 수 있거든요. 얘를. 그 찾는 방법은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울게요. 자,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다음 봅시다. 자,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요.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은 다 어떠냐면은 X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는 전부 다 0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Y축 위의 점들은 Y축 위에 있는 애들은 여기 Y축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X좌표가 0이에요. Y는 X 직선 위의 점들은 얘들아 위의 점이라고 그랬으면 여기에 있는 거야. 얘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야.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라고 해. 문제에서는. 알겠죠? 자,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Y는 X 직선 위에 있는 요 점들을 뜻하는 거예요. 걔는 누구냐? C, C와 같이 X좌표, Y좌표가 다 동일한 애들이에요. Y는 MX 플러스 N 위의 점들은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P, MP 플러스 N이라고. 잘 봐봐. X좌표가 P니까 P일 때는 P를 집어넣어서 Y좌표는 MP 플러스 N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돼요. 문제 보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에 있는 점 Q의 좌표를 구하세요. 아래 건 보지 마. 보자. 우리가 마이너스 1,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A점이 있습니다. 다음 4,5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축 위에 어딘가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은 어떠한 점이 있을 거야. 그 점을 P라고 하지. 다음 Y축 위에 또한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은 어떠한 점 Q가 있을 거야. 여기에 있는 P점과 Q점을 모두 구하여라. 자, 그러면 P점. 이제 미지수로 둘 줄 아셔야 돼요.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두면 될까요? P, 0이라고 두면 돼요. 그럼 Q점. Y축 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 Q라고 잡으면 돼요. 미지수로 놓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 따라서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같다. 하지만 우리는 제곱해서 풀 것이다. 합시다.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B점의 좌표는 4,5야. 자, 그럼 AP의 길이 합시다. 제곱이니까 루트 그냥 없앤다고 생각하면 돼. P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0의 제곱은 BP.
P 빼기 4의 제곱 0 빼기 5의 제곱. 자, 내가 지금은 다 쓸게. 그냥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5 P제곱 마이너스 8P 플러스 4, 4, 16 더하니까 30, 41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암산 하셔야 돼요. 연산 중요하다. 선생님, 저는 연산 실수가 많아요. 그건 성격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시거든? 고1 때 이미 끝났어.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자, 그러면 어떡하죠? 성격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치? 성격을 바꿀 수가 없어서 이미 어쩔 수가 없어. 왜 숫자가 이렇게 더럽게 나오니? 분수로 나오는 거 맞니? 아, 진짜. 자, 5 빼세요. 5 빼니까 36이죠. P는 10분의 36, 2, 5, 2, 1, 2, 8. 그래서 5분의 18. 따라서 P점의 좌표는 다음. 우리가 좌표를 얘기할 때에는 어떤 점을 얘기를 할 때에는 항상 대문자로 명명합니다. 대문자로 씁니다. 너희들 나한테 가나다라, 기억니은데 이거 다 그런 것까지 다 배워야 돼. 세세하게.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아직 그때 그게 입학 전형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리논술도 있거든요. 거기서 쓰는 법 그대로 쓰지 않으면 다 감점이에요. 감점돼서. 다음, 우리가 좌표 점을 얘기할 땐 대문자로 쓰고요. 좌표 안에 X좌표, Y좌표는 소문자로 갖다 씁니다. 이거 소문자 P예요. 자, 이건 대문자 P고요. 좌표는 5분의 18,0이 P점의 좌표예요. 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Q점의 좌표. 자, 뭐라고 그랬냐면 A로부터 Q까지의 거리와 B로부터 Q까지의 거리가 같다. 자, 그러면 AQ 길이와 BQ 길이가 같다. BQ, AQ예요. 마이너스 빼기 0의 제곱 1 Q 빼기 2의 제곱 BQ 4, 4, 16 Q 마이너스 5의 제곱 Q제곱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10Q 넘어가면 6Q 2는 4, 1, 5 25, 16 얼마? 41 5가 넘어가서 또 빼죠? 얼마예요? 36 Q는 6입니다. 자, 따라서 Q점의 좌표는 0,6이라고 구해지게 돼요. 쉽지? 되게 쉬워. 선생님이 여기 졸음껌 사놓고 박스채 사놔서 갖고 있거든? 여기 졸음껌 그냥 편하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 다음, 포스트잇 있고요. 스테이플러 있고요. 스테이플러 제거하는 거 있고요. 여기다 너희들 쓰라고 냅둔 거야. 포스트잇 혹시나 개념을 이거 개념 원리는 내가 너희들 줘야 되는구나. 이제 나중에 되면은 개념서를 딱히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형서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개념을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 갖다 쓰라고. 포스트잇 많이 있거든? 포스트잇 더 있어. 갖다 쓰면 되고. 다음, 여학생들 교복 입고 오거나 추운 경우에는 남학생들도 써. 저쪽에 기둥 뒤에 보면은 빨간색 있지? 갖다 쓰면 돼. 선생님이 자주 빨아서 갖다 놓는 거야. 갖다 쓰면 돼. 남학생들 체육하고 오면은 냄새 납니다. 갖다 쓰세요. 냄새가 좀 그래서. 알겠지? 몸에다 뿌려. 봅시다. 당연히 삼각형의 특징을 알고 있을 거예요. 삼각형의 특징. 자,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 아시죠? 자,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에요. 자,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 점 모두
이걸 말로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어야 돼요. 그럴 때에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점 3개 가지고 만들 때에는 그래요. 다음, 만약에 변 3개 가지고 만드는 경우에는 아시죠? 절대 가장 긴 변이 변의 길이가 A, B, C였을 때 뭐 요거는 크거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삼각형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이 있죠. 자, 예각 삼각형은요, 각 변의 길이에 대하여 가장 긴 변의 길이를 C라고 쳤을 때 C 제곱의 값과 A 제곱, B 제곱,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보았을 때 누가 더 긴 거니?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긴 거지. 됐지? 얘가 더 커. 그러면 그건 예각 삼각형이 돼요.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C제곱이 같으면 직각 삼각형이 되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C제곱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둔각 삼각형이 됩니다. 이게 삼각형의 판별이에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별하는 판별이에요. 자, 그래서 필수 문제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예요. 자, 필수 문제 4번 문제 보시고요. 당연히 항상 그러셨지. 위에 거 풀고 아래 거 과제였지. 그러시지 않았니? 천선생? 그럼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니? 최대한 똑같이 해야지. 아래 거 그냥 과제예요. 왜? 별거 없는데? 아래 거 과제입니다. 자, 4번 보세요. 자, 세 점 A, B, C가 있죠?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보아라. 자, A점의 좌표 9,7, B점의 좌표 2,3, C점의 좌표 8,-1이에요. 그림 그려서 찾지 마세요. 이거 하면은 꼭 이런 애들이 있거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해서 점 찍어서 대충 어떻게 생겼을 것 같다 해서 푸는 애들이 있어. 실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절대 안 되니까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자, 배운 대로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ABC의 길이와 BC의 길이와 CA의 길이를 찾아내세요. 길이만 알면은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ABC가 같으면 뭔지는 알죠? 정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찾아봅시다. 만약에 A와 B의 길이가 같고 C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길이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길이를 조사할 때는 절대 루트를 벗기지 마시고 그냥 냅두세요. 혹시나 루트 4가 나오더라도 2라고 갖다 쓰지 말고 루트 그대로 냅두세요. 그래야지 판단이 돼요. 합시다. 9 빼기 2의 제곱 77에 49 44 16 60이죠. 루트 66에 36 얘 빼기 얘 44 16 루트 52 CA입니다. 9 빼기 8 1 제 빼기 제 88에 64 루트 65니? 뭐야? 어디 연산 잘못됐니? 77에 49 44 16 더한 게 60이 아니구나. 65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되죠? AB의 길이와 CA의 길이가 같다. 따라서 AB의 길이와 CA의 길이가 같다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 체크 문제 아래 7번 문제 봐도 똑같아. 괄호 1번, 2번 다 뭐 하는 거냐면은 괄호 1번, 2번 다 AB의 길이와 BC의 길이와 CA의 길이를 각각 조사하세요. 다음, 선생님이 왜 루트를 벗기지 말라고 했냐면은 이게 가끔 변의 길이가 만약에 10이 나왔고 이거는 안 되는데 그냥 갖다 쓰자. 물론 우리가 얘가 6이고 얘가 8이면 10, 6, 8 그럼 뭐죠? 피타고라스니까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아는데 근데 얘가 루트 100이라고 갖다 쓰고 루트로 보면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되네 라는 게 한눈에 보여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루트를 벗기지 말라는 거야. 루트를 벗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루트 안에서 연산해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이 돼요. 다음 필수 5번 문제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뭐밖에 없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에 따른 유형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개념이 하나 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형 문제가 대단히 많아서 유형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과제가 되게 중요해요. 과제 되게 중요해. 5번 봅시다. 그리고 5번 문제와 같은 것을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 구하기 이거 되게 중요해. 봅시다. 자, 문제 5번 나와 있는 거 보자.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고 B점의 좌표는 4,6이야. 그랬을 때 Y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그러면 P점의 좌표는 Y축 위에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0, 스몰 p라고 갖다 적으면 돼요.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 P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했어. 하자. 그럼 얘는 제곱이 돼 있으니까 루트가 날아가겠죠? AP 길이의 제곱 1 P제곱 BP의 길이의 제곱 4 빼기 0의 제곱 P 빼기 6의 제곱 정리하니까 2P제곱 12P 36 17 53 자,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최소값을 구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고등과정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요.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이외에는 고등과정에서 없습니다. 첫 번째, 내가 구해야 되는 최소값이 식으로 나왔어. 어떤 식 fx의 최소값 또는 어떤 식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그 fx가 2차 식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배웠죠? 뭐 해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시는 거고요. 두 번째,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기하적 해석이라고 해야 할까? 해석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뒤에서 원의 방정식 단원, 직선의 방정식 단원 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거니까 냅두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고2 때 배우겠죠? 미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나한테 질문하는 학생들 뭐 문제 갖고 와. 그럼 최소값이면 무조건 요거 중에서 하나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요? 질문을 해도 야, 내가 가르쳐준 4개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최소값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 이외에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세요. 얘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뭘 해야 돼요? 2차 식이네? 따라서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꿉시다. 2에 p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따라서 얼마예요? 35 나오죠. 2에 p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5예요. 자, 이 식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 식이냐면 0을 집어넣어도 53, 뭐 1 집어넣으면 43 이런 식으로 p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가 갖는 값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배웠잖아. 중학교 때 2차함수 배웠잖아요. 2차함수 배웠잖아요. 그쵸? x가 뭐냐에 따라서 값이 나오죠. x가 뭐냐에 따라서 높이가 나오거든. 하지만 그 2차 식은 얘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높이가, 즉 식의 값이 얘보다 낮아지지 않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3,35죠. 그럼 너희들은 3,35만 외우거든?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얘가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0 집어넣으면 53 나오죠. 0 집어넣으면 53 나와. 계산하는 값이 53이 나와. 1을 집어넣으면 43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실수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값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 값 중에서 누구? p에 3이 들어가면 가장 작은 값을 35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해석은 이거예요. 최소값이 35가 되는 거고요. P점의 좌표는 그래서 0, P가 얼마일 때? 3일 때, 0,3일 때 그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가 된다가 됩니다. 이것도 기하적인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형에서의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설명하지는 않을게. 처음이라 어려울 거라. 자, 설명합니다. 개념 설명해 줄게. 파포스의 중선 정리예요. 요거는 수능에선 거의 나오지 않고요. 학교 내신에서는 되게 잘 나와요. 뭐로 잘 나오냐면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학교 내신에서 할 때는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알잖아. 수학에선 무슨 정리 되게 많아. 무슨 수학적인 무슨 정리.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해석 기하라고 그랬죠? 왜 해석 기하라고 부르냐면 도형을 평면에다 올려놓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그 전에 나왔던 정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다음 삼각형에 항상 알파벳을 매길 때에는 식의 반대 방향으로 매깁니다. 대문자 A, B, C는 식의 반대 방향으로 매겨요. 왜 그러냐? 나도 몰라요. 항상 그래요. 그냥 왜 그러냐면은 외국은 그냥 이게 정방향인 것 같아. 이게 정방향이야. 외국은. 유럽권은. 알아? 유럽 뭐 아무튼 거기선 그렇대. 그래서 너희들 그거 알잖아. 뭐야? 우리 화투 칠 때는 어떻게 해? 시계 방향으로 돌리지. 알잖아. 해봤잖아, 다들. 포커 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패를 나눠주는 거야. 알겠지? 잘 돌려. 손모가지 날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패를 돌리듯이 반시계 방향이 얘네들은 정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알파벳을 매길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매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들에서는 그림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학교 때와는 달라요.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게 돼요. 그림이 지금 이 문제는 개념서라서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다 나와 있어. 근데 너희들이 그려야 돼. 없는 건 너희들이 그려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좌표를 다 알려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막 점의 좌표 중에서 하나는 미지수가 들어갔으면 나오는데 어디다 점을 찍을지를 몰라요. 근데 얘가 만약에 C점이야? 그럼 너희들은 그냥 대충 삼각형을 그릴 때에 나오는 특징들 C점을 항상 이런 식으로. 왜? 요거 삼각형과 이거 삼각형은 다른 삼각형이니까 나중에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자, 아무튼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기호를 매겨줘라.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건 뭐냐면은 파푸스 사람 이름 맞습니다. 스펠링이 P-O 그다음 몰라. 자,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중선 이렇게 이게 중선이야. M, middle 이라고 쳤을 때 보자. A, 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 C의 길이의 제곱은 2배의 A, M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MB 대통령 MB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이게 성립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가 겁나 힘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얘를 평면 위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잘 봐라. 나중에 내신할 때 이거 막 해야 돼.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내신할 때 이거 막 너희들이 증명 시험 문제로 나와 그냥. 파푸스 중성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나도 모르는 공식들 되게 많거든. 막 뭐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무엇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무슨 뭐의 길이의 제곱은 뭐 3배의 뭐 어쩌고 저쩌고가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그 과정을 논술하여라. 서술하여라. 그렇게 나와.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봐요. 많이 봐요. 안 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자, 증명하는 프루프.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얘를 평면 위에 올립니다. 근데 그때 주의할 점이 있거든.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항상 미지수가 적게 도형을 올립니다. 그냥 얘 점의 좌표로 잡아서 공식 세우면 그냥 정리됩니다. 근데 만약에 삼각형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올렸어. 해보자. 그러면 A점의 좌표 그냥 미지수를 이렇게 두는 거라니까. B점의 좌표 그냥 이렇게 두는 거라고. C, D. C점의 좌표 2,F. 그래서 뭐 하는 거야? AB 길이 제곱. 이거 할 줄 알잖아요. 그쵸?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립하는 거, 정말 얘랑 같은가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미지수가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이렇게 많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미지수가 적게 만들려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축 위로 올린다. 얘를 X축 위로 올리면 X축 위로 올리면 A점, B점, C점이 있죠. 그럼 X축 위로 올리니까 얘 점의 좌표 A, B. 얘 점의 좌표 C, 0이죠.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0이에요. D, 0. 그래서 미지수가 4개예요. 그런데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얘가 갖는 특징 때문에. 자, 어떻게 올릴 거냐면 얘를 이렇게 올릴 거야. A점의 좌표 A, B. 여기에 있는 C점의 좌표를 C, 0으로 뒀어요. 근데 여기를 아까 저기 미들 저걸로 만들 거야. 그럼 얘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길이가 똑같으니까. 됐죠? 이제 해보자. 증명합니다. AB 길이의 제곱, AP 길이의 제곱이야. 따라서 A 플러스
C의 제곱 Y 좌표 길이 빼서 제곱. 지금 이게 AB 길이의 제곱이에요. AC 길이의 제곱.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죠. 다음. 뭐죠? 2배의 AM. AM이에요. AM은 이 점의 좌표가 0,0이니까 뭐가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됐죠? 사실 증명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다려봐. 자, 좌변을 정리해서 우변과 같아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증명의 순서가 그래. 다시 얘기할게. 증명을 할 때에는 좌변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우변과 같아짐을 보여주면 돼. 자, 그러면은 얘는 A제곱, 2CA, C제곱,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CA, C제곱, B제곱. 자, 2CA가 날아가고요. 그래서 A제곱, A제곱 2개, C제곱, C제곱 2개, B제곱, B제곱 2개. 따라서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요. 다음, 얘를 정리해보자. 2배의 AM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명박의 길이의 제곱은 2배의 AM,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MB, M, B의 길이의 제곱. 얘 빼기 얘의 제곱, 얘 빼기 얘의 제곱 하면 C제곱 나와요. 됐죠? 동일합니다. 따라서 등호가 성립. 증명이 된 거죠.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야. 자, 요건 조금 외워둬라. 이건 나중에 써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래. 외워야 돼.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2배. 외우세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2배예요. 연산 문제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연산 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외워두시고요. 외우세요. 다음, 증명의 흐름을 배우셔야 돼요. 증명은 이렇게 한다. 흐름을 배우셔야 되는데 당연히 고등학교 때 연습을 다 시켜준다. 연습시켜줘. 연습을 시켜줘. 그리고 이건 좀 쉬워져. 나중에 보면. 쉬워져. 쉬고 하자. 봅시다. 자, 확인 14번. 그러면 이거를 증명을 할 거야. 그럼 증명을 하려면은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과정대로 하면은 이걸 증명을 못 해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평면 위로 올려놓으면 된다. 그래서 평면 위에다 올릴 건데 어떻게 올려주면 좋을까? 얘를 평면 위에다 올릴 건데 자, 먼저 도형의 특징도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서 P점은 어디 있는지를 아예 모르잖아. 그냥 내부 어딘가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점이라고도 불러요. 동점, 움직일 동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동점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동점은 우리가 미지수로 어떤 특징이 없어. 그냥 내부에 있다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미지수가 가장 적어질 것 같아. 어떻게 올릴 거냐면은 두 대각선에 대각선이 왜 이렇게 그려지지?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이 되도록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지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 것 같아. A, B, C, D. 자, P점은 여기 내부에 어딘가에 P점 아무데나 찍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P점을 A, B라고 잡을게요. 다음, 우리가 웬만하면 1사분면에 있는 아이를 미지수로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 자, 얘 점의 좌표가 A, B예요. 그러면은 A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높이가 똑같죠? 근데 X좌표가 대칭되게 만든 거야.
왜? 직사각형 두 대각선의 교점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길이가 동일해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A, B라고 잡으면 되겠지? 다음 B점은 얘에 대하여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얘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하게 잡았어. 그럼 따라서 B만큼 올라간 거였잖아. B만큼 내려가겠죠. X좌표 동일하죠. 여기 마이너스 A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요. C점의 좌표는 얘하고 X좌표가 동일하겠죠. 다음 Y좌표는 역시나 B만큼 올라간 게 B만큼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잠깐만. 얘를 A, B라고 두지 말자. 미안. P, Q라고 두자. 하자 이제.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PA의 길이의 제곱, PC의 길이의 제곱은 PB 더하기 PD의 길이의 제곱. 확인합시다.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PA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PC의 길이의 제곱은 식이 어떻게 되나 확인하자. PA, PC. 야,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야, 뭐. PA, PC 이렇게 돼요, 길이가. 따라서 뭐가 돼요? P 플러스 A의 제곱, B 마이너스 Q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플러스 B의 제곱. 다음 얘를 정리를 하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그래서 2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오고요. P제곱, Q제곱 나오겠죠? P제곱, B제곱 나오겠죠? 그쵸? 잠깐, B제곱이 2개가 나오는 게 맞지, 이거? B제곱 2개, P제곱 2개, Q제곱 2개 나오죠? 따라서 P제곱, Q제곱 더하기 여기서 뭐가 나와? 2AP 마이너스 2AP 그래서 지워져요. 2BQ 마이너스 2BQ 2BQ 지워지겠죠? 끝. 이렇게 되죠. 다음 또 확인해야지. P 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P D의 길이의 제곱을 해야지. PB P 플러스 A의 길이의 제곱 Q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PD PD예요. PD니까 P 마이너스 A의 제곱 Q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정리하니까 P제곱, P제곱,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Q제곱, Q제곱. 이렇게 되지. 다음 EPA 마이너스 EPA 지워지죠? EBQ 마이너스 EBQ 지워지죠? 끝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둘이 똑같죠? 그래서 증명해서 가장 마지막에 써줍니다. 따라서 PA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PC의 길이의 제곱은 PB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과 같다, 이다 라고 결론 써주면은 이게 증명이에요. 14번 13번 지금 해봐. 13번 지금 증명해봐. 확인 13번 확인 13번 보여줄 테니 보고 자기 것과 비교하세요. 자, 그래서 미지수가 가장 적어지도록 올리는 방법은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딱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A점의 좌표 A, B입니다. C점의 좌표는 C, 0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BD의 길이는 여기가 D야. BD의 길이는 CD 길이의 2배래. 그럼 얘를 C, 0. 왜? X축 위로 올려서 미지수 줄였죠. 그리고 D점을 원점으로 갖다 두면은 얘가 마이너스 2C, 0으로 미지수가 C밖에 없어요. 그 다음, 그래서 증명. 먼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AB 길이의 제곱 더하기 2AC 길이의 제곱, AB 길이의 제곱, A 플러스 2C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C 길이의 제곱. 그러면 2배 AC 길이의 제곱하니까 A 마이너스 C의 제곱, 2B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합시다. 그냥 암산으로 하세요. 하면은 A제곱, 4C제곱, B제곱. 여기서 4CA, 마이너스 2CA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CA. 그래서 상쇄돼. 지워지죠? C제곱, A제곱. 근데 어떻게 돼? 2배가 되죠? 2A제곱, 2C제곱, 2B제곱. 됐죠? 따라서 정리하니까 3A제곱, 3B제곱, 6C제곱이 돼요. 3배의 AD 길이의 제곱, 2CD 길이의 제곱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변도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AD 길이의 제곱은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원점이 0,0이기 때문에 A 빼기 0의 제곱, B 빼기 0의 제곱 돼서 그렇죠. 다음, 플러스 2배의 CD 길이 뭐야? CD 길이가 이미 C잖아. C 빼기 0 이렇게 해봐도 돼요. 그냥 C죠, 길이가. 따라서 2배의 C제곱 정리가 되죠. 전개하니까 당연히 같죠. 따라서 마지막에 따라서, 이건 따라서란 뜻이다. 점 3개가 삼각형으로 있으면 따라서, 역삼각형으로 있으면 때문에. 자, 그래서 따라서는 거의 한 번만 써주는데 2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따라서 무엇이 성립한다? AB 길이의 제곱은 더하기 2AC 길이의 제곱은 3배의 AD 길이의 제곱 더하기 2CD의 길이의 제곱. 됐죠? 그래서 따라서 성립한다. 증명 이렇게 되고요. 자, 아마 뒤에 거는 개념을 확인할 거거든, 지금. 내외 분점이라고 해서 이제 배울 거거든. 다음 단어 넘어가자. 자, 이거 되게 헷갈려. 잘 들어야 돼. 오늘 하고 나면 헷갈릴 거거든. 근데 잘 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해야 될 내용은 내 외분점이야. 이해를 돕게끔 연습은 시킬 거야.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것은 뭐냐면 내분점이에요. 내분점. 이 내자가 뭐냐면은 안 내자거든. 그리고 분점이 뭐냐면 분리하다, 나누다. 됐지? 그래서 안에서 나누는 점이야. 예를 들어서 1차원입니다. 수직선이고요. x1이 있고요. x2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 P라고 하는 점이 있대. X라고 하는 점이 있대. 근데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는 X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배울 거예요. 공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공식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외우지 말라고 하는 공식들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 마플 시너지 보면 거기에 항상 박스 보고서 너희들 박스 보고 과제하면 안 돼. 실력이 늘으려면 그거 하면 안 돼. 박스를 나는 다 찢어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박스는 절대 보지 말고 차라리 앞에를 살펴봐서 이런 거 있잖아. 요거 앞에 거 보면 이렇게 개념 정리된 거 있잖아. 이걸 보고 하면은 오히려 나아. 그거 박스 보지 마세요. 다음, 내가 외우라고 하는 공식 말고는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마플 시너지나 마플 교과서나 기타 센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공식이 너무 많이 쓰여져 있거든. 그런데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걸 너무 공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만 외우는 거야. 오늘 외울 공식은 하나 있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거 하나 외우면 돼. 그 다음 오늘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요거까지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니야. 나머지 외우는 게 아니야. 왜 그런지는 차차 계속 알게 될 거야. 그 공식을 외워버리면은 너희들이 생각할 기회를 잃게 되거든? 이게 이렇게 해서 푸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푸는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알겠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되거든?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그게 습득이 되어야 돼. 그래서 과제를 잘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는 X좌표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배웠죠? 비례 배분. 안 배웠니? 근데 니네들이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거든? 비례 배분부터 다 설명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6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그래 아주 쉽게 하자. 3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뭐죠? 4예요. 내가 너무 쉽게 했죠? 3만큼 가서 4 나오고 이렇게 하면 길이가 3, 길이가 2죠. 왜 3이에요? 얘 빼기 얘는 3이니까. 얘 빼기 얘는 2니까. 내가 너희들 너무 무시하니? 혹시? 그치. 그래. 1이고 6이다. 자, 그러면은 자연수가 안 나오게 해야지. 4대2 내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이만큼의 길이를 먼저 보자. 이만큼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가 4대2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이럴 때 4대2 그냥 나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동그라미로 쳐서 하세요. 이건 길이가 아니라 B가 이렇다라고 하는 느낌적인 거야. 자, 그럼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총 길이가 얼마냐면 5야. 그런데 이만큼의 길이는 전체의 6분의 4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5고 곱하기 4 더하기 2분의 4를 갖다가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죠? 요만큼의 길이야. 요만큼의 길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야지 여기에 좌표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1 더하기 5 곱하기 6분의 4, 3분의 2, 5이 10, 3분의 10, 3분의 13이야.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는 3분의 13이야. 자, 그러한 논리예요. 뭐냐면은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비례 배분이라고 해, 이걸. 비례 배분. 나중에 미적분 쪽 초함수 미분적분 할 때 배우실 때도 조금 나와요. 비례 배분. 알아두세요. 전체 길이 6이죠. 6분의 4만큼 가면 된다. 누구의? 이 길이가 5잖아. 그치? 5의 6분의 4. 이게 비례 배분이라고 해요. 5의 6분의 4만큼 가는 거야.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뭐야? 5의 6분의 2가 돼요. 당연하죠. 그러면 공식 만들자. 선생님이 대부분의 공식들은 다 증명해 줄 거야. 필요한 공식들은 다 증명해 줘요. 그러면 x는 여기는 요거 x는 어떻게 된 거지? x1에서 더하기 얼만큼 간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는 얼마예요? x2 마이너스 x1입니다. 그치요? 그 길이의 비례 배분 얼마? m 플러스 n분의 m만큼이야.
이거 증명 과정 외우지 마. 이해만 해. 이해만 하면 돼.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자, 얘는 이제 식정리 들어간다. 식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자, 얘는 통분해야지. n 플러스 n분의 x1에 n 플러스 n이야. 더하기 n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x2 마이너스 x1이야. 그러면 n 플러스 n분의 자, 여기서 통분됐을 때 mx1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mx1이 나와서 지워져요. 이거 지워져요. 얘랑. 다음 nx1 남지 mx2 남지 쓰자. mx2 플러스 nx1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고3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이 공식은 고3 때까지 씁니다.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기하라고 하는 거 그거 배우게 될 때 이거 써먹게 될 거다.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기계적인 암기도 되어야 돼. 기계적인 암기야. 자, 뭐냐? 정리를 다시 하자. 요 점을 A라고 하자. 요 점을 B라고 하자. 자, 선분 A, B의 M 대 N 내분점은 내분점 C는 뭐 P는 보통 P를 갖다 쓰거든요. P점의 좌표는 n 플러스 n분의 공식을 외울 때 이거나 공식을 이렇게 외워야 돼. 잘 봐. A에서 B 방향으로 m 대 n이야. A에서 B 방향으로 m 대 n이랑 B에서 A 방향으로 m 대 n은 달라. 다시 얘기할게. 만약에 여기에 누가 있고 여기가 누가 있는데 3대 2랑 3대 2는 서로 다른 점이지. 그치?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작하는 점이다. 시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의 B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끝나는 점이다 해서 종점이라고 해요. 알겠지? 자, 시점이 먼저 나오고 종점이 그 다음 나와요.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M 대 N 내분점인 경우에는 아래에다 좌표 쓰세요. A점의 좌표 X1, B점의 좌표 X2를 갖다 쓴다. 다음, 이렇게 곱해라. 곱해 MX2. 그래서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게 공식이야.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잠깐만 다시 보자. 얘가 3분의 13. 3분의 13이었죠? 해봅시다. 4대 2입니다. 아래쪽에다 좌표 쓰세요. 1에서 어디로? 6으로. 4대 2. 내분점은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분의 곱해 24 곱해 2 그 둘을 더해 그래서 6분의 26 6분의 26을 정리를 하니까 3분의 13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거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빠르게 연산해야 돼. 빠르게 공식을 외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워서 빨리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설명해 줄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 이거는 외워야 되는 이유가 빠르게 해야 돼요. 빠르게 당연하게 연상이 되어야 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1차원이었었고요. 얘를 2차원, 디멘션 2차원으로 넘어가자. 자, 2차원입니다. 평면에서예요. 평면에서의 m 대 n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어떤 점이 있었습니다. A점의 좌표 x1, y1. 여기 어딘가에 B점이 있었습니다. x2, y2예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에서 B 방향으로 m 대 n 내분점
P라고 하는 X, Y를 구할 거야. 자, M 대 N입니다. 보세요. 공식 증명합니다. 여기는 X1이겠죠? 여기 Y1이겠죠? X2겠죠? Y2겠죠? 자, 여기서 중학교 때 도형의 성질이 나와요.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내려오면 얘의 X좌표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의 Y좌표 Y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 M 대 N. 몇 대 몇? 여기도 M 대 N이죠.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얘 대 얘는 얘 대 얘이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이다. 알고 있지? 그거대로 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는 M 대 N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거지. 어떻게 돼? X는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이에요. M 플러스 N분의 분모는 무조건 여기 플러스야. 여기 플러스야. 플러스.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곱하라고 그랬지. M X2 플러스 N X1이 됩니다. 다음 Y는 또 어떤가 보자. Y는 어떤가 볼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놓고 보면 M 대 N이니까 M 대 N이에요. 그래서 M 대 N이니까 보자. 이게 M 대 N이야. Y1에서 Y2 방향으로 M 대 N이에요. Y는 공식대로 하자. 다시 한번 공식 써요. 분모는 내분점은 무조건 M 플러스 N이에요. M 플러스 N이야. 그 다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M Y2 플러스 N Y1이에요. 자, 그래서 내분점 공식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분점 P점의 좌표 X, Y는 X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X1 M 플러스 N분의 M Y2 N Y1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외우기도 해야 되고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돼. 잘 봐봐. 내가 모르겠는데 어떠한 C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얘가 4분의 이렇게 써서 보여줘. 자, 뭐 이렇게 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 그럼 얘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 요거대로 해석해야 되거든. 잘 봐봐. 자, 우리가 얘는 뭐였죠?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이야. 잘 봐.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이야. X1에서 X2 방향 M 대 N. 여기 보세요. 여기가 3이고 1입니다. 여기가 3이 있고 여기에 1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씨, 여기 똑같잖아. 해도 되지 뭐. 얘는 2, 얼마에서 2, 얼마까지 2, A에서 2, B까지 몇 대 몇? 3대 1 내분점이에요. 써보세요. 요거대로 한번 써보자. 3 더하기 1 6 2 됐니?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 A와 B가 뭘까요? 3, 1 3, 1 마일 4 누가 4죠? 얘가 4죠.
4에서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하면은 물론 좌표점은 나와요. 좌표는 그냥 4분의 8, 4분의 1이라고 좌표는 나와. 근데 이 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뭐라고 보여야 돼? 2,4에서 2, 마이너스 1로 3대 1. 2,4에서 다음 2, 마이너스 1까지 몇 대 몇? 3대 1 내분점의 좌표는 2,4분의 1이에요. 2,4분의 1이라고 하는 점이 된다. 이렇게 보여야 돼. 자, 요거 내분점 구하는 공식. 과정도 중요하지만 공식을 아예 그냥 외워야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요거 문제 좀 잠깐만 풀어볼게. 오늘은 과제를 많이 안 낼게. 오늘 과제는 여기 17페이지까지 풀면 돼. 뭐 과제 한 잠깐만 세문제 빼면 9문제. 잠깐만 14문제 중에서 2개 빼고 12개 더하기 12개 더하기 25개 37개지. 37문항이면 좀 할만하잖아. 많이 어렵지 않아? 자, 잠깐만 볼게. 예를 들어서 봅시다. A점이 있었습니다.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5였고요. 다음 B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5였어요.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A, B를 3대 2 내분점을 찾으래. 선분 A, B의 3대 2 내분점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 자, 물론 문자라도 외워야 되지만 문자보다는 이렇게 외우세요. 보세요. A에서 B 방향으로. 그럼 A점의 좌표 쓰세요. B점의 좌표 쓰세요. 다음 3대 2. 그러면은 B를 위에다 쓰세요. 야, 이거 내분점은 상관없는데 외분점에서 이렇게 쓰면 답이 달라지거든. 나중에 보면 알아. 근데 꼭 멍청한 인간들이 여기다 꼭 쓰는 경우 있어.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든. B는 항상 어디서 내려? 하늘에서 내리니까 위에다 써. 자, 그래서 3대 2 내분점은 이렇게 돼요. 합시다. 둘이 더해. 곱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 X끼리 해. 6 빼기 6. N 플러스 N 마이너스 15 플러스 10. 따라서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셔요. 됐지? 자, 외분점입니다. 이제 외분점까지 배울게. 거기까지만 해보고 끝낼 거야. 과제는 여기 더 안 낼 거야. 여기 단원에선. 근데 너희들 실력을 몰라서 여러분들 실력 모르니까 실력을 알게 되면 차차 과제가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단원마다 달라요. 단원마다 달라요. 어떤 단원은 어려운 단원이어서 좀 천천히 나가고 과제량도 적을 수도 있어. 그때그때 달라. 알잖아. 똑같은 10문제여도 다르잖아. 푸는 속도가. 그때그때 단원마다. 경우의 수야 10문제 금방금방 풀지. 근데 막 함수나 막 이런 것들 나오면은 10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잖아. 자, 보자. 두 번째 외분점이에요. 오늘은 내외분점이 뭔지만 알고 넘어갈 거고 그걸 다음번에 연습시켜 줄 거야. 외분점이에요. 자, 외분점은 뭐냐면요. 여기 어딘가에 이게 바깥 외자야. 그 다음 분 나누다. 자, 여기서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었어.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한다. m 대 n. 그래서 외분점. 바깥 외자. 바깥쪽에 있다는 뜻이야. 선분 안에 있으면 내분점이고 선분 바깥에 있으면 외분점이에요. 그러면은 m 대 n 외분점 x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거는 공식을요. 증명 안 해요. 증명 안 해줄게. 과정은 똑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x는 그 비례 배분 똑같아. 비례 배분이 똑같아. x는 뭐 우리 아까 비례 배분 했듯이 x1에서 n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게 비례 배분을 식 세우면 공식 동일하니까 그거는 증명 과정 생략할게요. 외우기 쉽습니다. m 빼기 n분의 mx2 마이너스 nx1입니다. 자, 내분점과 다른 게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외우기 되게 쉬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A점의 좌표가 1이었고요. 수직선이니까 좌표가 X좌표 하나밖에 없어. 자, 예를 들어서 B점의 좌표가 5였다라고 칩시다. 자, 근데 선분 AB에 3대 1 외분점입니다. 역시나 AB의 3대 1 외분점과 1대 3 외분점은 달라요. 공식대로 하자. 공식대로 하는 거야. 동일해. X좌표 써주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외분점 Q의 좌표는 얘 빼기 얘 3 빼기 1분의 곱해. 똑같이 X자로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15 빼기 1 끝. 2분의 14. 그래서 7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보자. 여기 어딘가에 A점의 좌표 1이 있었고 여기 어딘가에 5가 있었다. 그랬을 때 3대 1. 외분점의 좌표 7입니다. 됐지? 그럼 얘는 뭐가 돼? 거꾸로 5는 뭐가 될까? 1과 7의 입장에서 봤을 때 1과 7의 입장에서 봤을 때 5는 뭐가 되죠? 2대 1 내분점이죠. 됐죠? 입장이 바뀌면 정의가 바뀌게 돼. 입장이 바뀌면 기준이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2대 1 내분점이 됩니다. 라고 된다. 자, 그러면 얘 두 번째 보자. 자, 좌표 평면에서 봅시다. 좌표 평면에서 만약에 A점의 좌표가 x1, y1, B점의 좌표가 x2, y2였을 때 선분 A, B의 M 대 N 외분점 공식이에요. Q의 좌표는요. 저거 외웠으니까 이제 이거 외웠으면 이제 보고선 하면 돼. M 플러스 N분의 M 마이너스죠. 자,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공식을 이렇게 외우세요. 아래에다가 시점 먼저 적으세요. 종점 갖다 적으세요. 다음 Q점의 좌표는 m-n 분의 곱할 땐 이렇게 곱하세요. mx2 먼저 마이너스 nx1 콤마 m-n분의 my2 마이너스 ny1 이렇게 된다. 이게 평면에서의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야. 보자 아까 그러면. 숫자는 더럽게 나오겠지만 외분점 구해보자. 자, 일단 질문. 외분점 Q를 구할 건데 외분점 Q는 A에 가까울까? B에 가까울까? B에 가까워요. 이걸 구해볼까?
1대3 외분점 구해봅시다. 1대3 외분점이에요. 자, 1대3 외분점은 A에 가까울까? B에 가까울까? A에 가깝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대충 보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어.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특징이 뭐가 있냐면 A, B를 이은 직선 위에 어딘가에 있는 게 내분점과 외분점이거든. 그러면은 1대3이 되려면 생각을 해보자. 외분점이니까 바깥에 있을 거예요. Q는. 바깥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1대3이야. 1대3은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이게 더 길어? 1대3입니다. 1대3 외분점 Q는 이쪽에 위치하게 돼요. 다음. 자, 우리가 비율을 구할 때에는 1대3이라고 그랬잖아. 자, 여기 잘 봐. 이게 다음 시간에 연습할 거거든? 자, 1대3 외분점 Q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길이가 1대3이랬는데 그럼 결국엔 선생님 1대3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길이의 비를 보는 방법은 시작점, 분점, 종점으로 봅니다. 시분종이에요. A, A, Q, Q, B, 시, 분, 분, 종, 시, 분, 종의 순서로 봐요. 시, 분, 종이 1대3이에요.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여기서부터 헷갈려 이제. 길이가 같다. B는 선분 A, D의 무엇일까요? 내분점이긴 한데 안쪽에 있으니까. 왜? AD 선분이 안쪽에 있잖아. AD 안쪽에 있잖아. 그럼 내분점인데 몇 대 몇 내분점일까요? 1대2입니다. 왜? 내가 봐야 되는 건 뭐야? A, B, D의 순서로 봐야 돼. A, B, D. 그래서 1대2 내분점이 돼요. 이해가 안 가면 외워야 되거든. 이거 근데 난 솔직히 당연한데 이걸 왜 이렇게 시분종 순서로 봐야 돼요? 라고 의문을 가졌었거든.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외워야지. 내분점이요. 자, 그러면 A는 B, D의 무엇일까? A는 일단 BD 선분의 바깥쪽에 있어요. 외분점이에요. 항상 보는 순서는 B에서 A 갔다 D 가야 돼. B에서 A 갔다 D 가야 돼. 한 칸, 세 칸. 그래서 1대3 외분점이 됩니다. 자, 이거 해보자. 선분 AB의 1대3 외분점이에요. Q래요. 선분 AB의 1대3 외분점이래.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고? A에서 Q 갔다 B 가는데 그게 1대3이야. 그럼 당연히 A 쪽에 가까워야지. 왜? AQ의 길이가 더 짧으니까. AQ, B의 순서가 돼요. 자, 공식대로 Q점의 좌표 구해봅시다. 자, 항상 공식을 이거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지금 요 공식은 요거대로 외우면 좋겠지만 아래다 좌표 쓰세요. A, B, A 시점 갖다 쓰세요. B 종점 갖다 쓰세요. 다음 Q점의 좌표는 공식을 어떻게 쓰나? 1 빼기 3 분의 2 빼기 마이너스 9 콤마 머리 아파. 이거 왜 마삼이야? 에이씨. 마이너스 1 빼기 3 분의 마이너스 5 빼기 15. 물론 내가 방금 만든 거라 숫자는 더럽습니다. 2분의 아이씨 그건 너무 왔나? 2분의
뭐야? 2분의 20, 10. 이렇게 해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되니?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거 몇 가지.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연습해야 되거든? 이거 연습해야 되거든? 내가 혹시나 기억 못하면 얘기 좀 해줘. 선생님, 내분점, 여러 가지 내분점 해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내분점 해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중점이 있습니다. 중점이에요. 중점은 뭐가 되죠? 1대 1 내분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 평면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었어. 얘의 점의 좌표가 x1, y1, x2, y2였다. 그랬을 때 얘네 둘의 중점, 여기에 있는 P점, 미들, 중점. 여기는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몇 대 몇? 1대 1이기 때문에 1대 1. x1, y1, x2, y2. m점의 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1, 2분의 y2, y1. 그냥 2분의 x끼리 더해. 2분의 y끼리 더해. 이게 중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과제는 내지 않을 건데 잠깐 문제 하나만 보자. 요거 26번, 27번 요거 연습할 거다라는 얘기야. 자, 필수 7번만 풀고 오늘 끝낼 거야. 필수 7번만 풀고 끝낼게. 자, 필수 7번이에요. 자, A점의 좌표 3,1입니다. B점의 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입니다. C점의 좌표 8,6입니다. 그랬을 때 선분 AB의 2대 3 내분점, 선분 AB의 2대 3 내분점 P. 또 선분 BC의 3대 뭐야 내분점에 둘 다? 아이씨. 내분점 Q. PQ 길이 구하래. 합시다. P점 구하자. 자, P점을 먼저 구하려면 항상 B는 하늘에서 내리지. B 아래에다 좌표 적어. A, B, C점 먼저 B점. 됐지? 그럼 내분점 P는 5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9. 5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3. 1. 얼마?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Q점의 좌표 구할 거예요. 3대 2. 3대 2 아래에다가 B점의 좌표. 자, 근데 잠깐. Q점은 누구한테 가까워요? B랑 C 중에 C한테 가까워요. 아시겠죠? 자, 3대 2. 5분의 24 더하기 마이너스 4. 20. 5분의 6, 3, 18 더하기 마이너스 8, 10. 그래서 4,2. 자, 그러면 PQ 길이 구합시다. 문제에서 PQ 길이 구하래요. PQ 길이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어디 가냐? X 길이 빼. 9 더하기 3, 3은 9. 루트 18. 2루트 뭐야? 3루트 2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끝. 과제 얘기했죠?